그리고 지금 서울대에서 발표한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거 저건 뭐냐면 전 저기에 네.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하고 차이가 정확하게 뭡니까? 핵심 권장 과목은 웬만하면 꼭 듣고 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해라. 네. 무조건 해라. 권장 과목은 듣고 오면 안 듣고 오는 것보단 훨씬 낫다. 낫다. 아, 그런 차이점이 그 정도라고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권장까지 다 듣고 가는 추세입니다. 아, 요즘에는 권장까지 전부 다 듣고 가는 추세다. 왜냐면 이거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 노력이 점점 학종에서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과목을 잘 선택하고 잘 이수하는 게 평가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때 봤을 때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반도체학과 가는데 화학 과목을 수강했냐 안 했냐 이것까지 따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필요한 제가 과목을 들었냐 듣지 않았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대학들이 저거를 다 제시해 놨는데 요즘에 가끔 학부모님들이 그 질문하실 때 있어요. 우리 애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대학 발표가 아직 없어요. 그럼 2028 딱 들어가면 이거 네. 사라진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여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대로 제가 나올 거라고 알기로는 보니까. 몇몇 대학이 이미 연구가 들어갔고 저 공개할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어머니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1 학생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일은 사실은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전국 학생이 다 공통으로 같은 과목을 듣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7월 달 정도가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7월에 선택 과목 조사가 시작돼요. 7월 달에. 보통 1차 조사. 그럼 지금 뭘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근데 이제 과목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네네. 어떤 교육 과정이 열려 있냐. 그것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 선택 없으면 그래야 뭐. 미리 좀 알 수 네네네네. 있고 없으면 뭐 공동교육 과정을 듣는다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둘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저희 지금 레벨 1 듣는 애들은 마지막 시간에 자기 학교 교육과정 편집표 갖다 놓고 2학년 과목 선택시킬 거예요, 다. 전공에 상당히 따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해봐야지 네, 되거든요. 미리 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잠시만, 글 하나 올라왔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융합형 인재를 뽑는다고 하는데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요거는 선택 제한의 문제라기보다는 융합교육인재를 뽑는다고 하는 게 맞고 선택을 자유롭게 하도록 만드는 게 맞는데 대학에서 이 학과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런 과목에 대한 이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와라. 왜냐면 이 선택 제한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계공학과 오는 애가 물리를 안 듣고 와요. 그러면 대학에 와서 못 따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최소한 이 과목은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도록 최소한 그렇죠. 따라오도록. 네. 음. 그리고 학종인데 기계공학과 오는 애가 생명이랑 지구과학만 듣고 기계공학과로 오면 사실은 서류 경쟁력이 있기도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제한의 용도라기보다는 학과의 성격에 맞는 과목을 제대로 이수했느냐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근데 지금 미라클님이 말씀하신 게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서류에 안 들으면 1점 감점, 안 들으면 2점 감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불이익이라고 표현하면 애매하지만 좋은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죠. 뭐 했는 애가 있으면 걔한테 점수를 그렇죠.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공동교육 과정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던 게 예전에 어떤 거였냐면 그거 웬만하면 다 A 주는데 그거 들었다고 애가 꼭 뛰어난 건 아닌데 이거 너무 많이 들은 애들 우대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대학에서도 그걸 알아요. 근데 또 토요일에 따로 시간을 들여서 남의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저녁에 따로 수업을 다 듣는 거예요. 수행평가도 하고. 그러면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교육과정으로 어려운 시험을 치르진 않았더라도 얘가 그 정도 노력한 걸 또 인정해 준다. 인정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우리 전에 라방할 때요. 이거 공동교육과정이 등급 산출 되냐 안 되냐 네네네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됩니다. 안 됩니다. 등급 산출 안 네네. 했네. 등급 산출이 안 되는데 이게 애매한 건 뭐냐면 자기 학교에서 안 열린 과목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학교에서 열려서 들은 애는 등급이 나와요. 열려서 듣는 애는 등급이 나와요. 나오고. 같은 과목인데 예를 들면 서류를 봤는데 대학에서 박선현 선생님 과목은 등급이 나왔고 같은 과목을 들었는데 저는 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야 문제가 남아요. 근데 그거는 미리
짐작하기가 어렵긴 해요. 근데 저라면, 제가 사정관이라면 저는 등급 나오는 과목에서 등급 나온 애를 조금 더 유심히 볼 것 같아요. 그런 이거는 식으로. 등급의 부담이 아예 없었던 거니까 그냥 참고점으로 볼 것 같고. 왜냐면 애초에 등급이 다 산출되는데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리고 저는 이거는 나중에 제도가 바뀔 요소도 좀 있다고 봐요. 사실 공동교육과정은 지역에서처럼 물리 선생님이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네, 하는 거 하는 아닙니까? 건데 이제 이게 유불리가 발생하거나 누구는 등급이 나오고 누구는 등급이 안 나올 때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좀 일부 변화가 저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아, 그래서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는 좋다. 어쨌든. 그래서 권장 과목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고대도 성대도 같이 공동연구해서 고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뭐 같이 공동연구해서도 계열에서는 이런 과목 듣고 와라.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인문사회는 문제가 안 돼요. 인문사회는 웬만하면 자기 관심사를 웬만한 과목에서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자연공학 계열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저 학문은 위계가 있는 학문이거든요. 박사님 선생님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저 화학. 그러니까 화학과를 간 애인데 화학은 하나도 안 들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애들이 약간 유불리 문제 때문에 피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냥 피하면 오죽하면 안 정말 제가 봐서는 오죽하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이 아 주기율표를 몰라 이런 말을 그런 말을 그럴 수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마 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 수 그런 있어요. 말. 그런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음,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특히나 정시로 온 아이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점수 나오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거고 생명, 네. 지구과학 뭐 이런 선택에 들어가 그거를 버렸을 또 때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한번 안 해보고 기계공학과 가는 애가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저걸 지정하는 거죠. 왜 지정하는지 알겠습니다. 변화된 점은 뭐 가볍게는 식품영양학과가 면접이 조금 네. 바뀌었다는 거. 근데 아주 큰 영향은 아니고 서울대는 사실은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구분을 좀 하는 편이었는데 식품영양학과는 과의 성격이 그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정시 모집에서 수능도 인문계열 선택하고도 식품영양학과는 갈 수 근데 있게 2026에만 지금 조개 바뀐 네, 거죠, 네. 그러면. 아, 2027, 2028 가면서 또 바뀔 수 있고 지금 화학생물공학이나 식품영양이나 첨단융합학부는 핵심 권장 과목이랑 권장 과목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2028에 맞게 다시 대학이 조정해서 발표할 거예요. 과목명을. 그러면 저거 유심히 봐놔야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하게 봐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거에 대한 해석도 향후에 또 나오면 어느 대학이든 발표하면 빨리 저희도 해드려야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 이 부분은 발표가 나는 순간 바로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질문 나올 때까지는 진도를 빼야 되니까 저희가 다음을 보면 이제 고교 유형별로 합격생 분포도를 본 거예요. 지금 지역 균형은 압도적으로 유형은 일반고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아까 내신의 유불리와 특히 내신 등급을 누가 더 압도적으로 잘 받느냐를 생각해 보면 일반고 애들이 자사 특목보다는 자공고나 자사고 아이들보다는 내신을 조금 더 잘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정 자사고들은 내신 1등이 내신이 막 1.7 이런데 직윤으로 들어오는 애들 막 1.1, 막 1.02 막 이런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윤에서는 일반고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맞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각 학교 대표 선수 2명, 3명한테 기회 주는 거예요. 저 인원을 적정선에서 이제 보정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반 전형을 노리게 될 건데 일반 전형을 보시면 좀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 영재고 영재고, 아이들이 저게 숫자가 진짜 특이합니다. 많아요. 과거보다 영재고가. 근데 제 생각은 과거 폄하 아닙니다. 절대. 과거 애들 영재성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많죠. 근데 저게 내신 탓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재심운영 면접에 누가 더 잘 적응하느냐? 아, 그래서 영재고 아이들에 비해서 과거 아이들이 활동 중심으로만 진행을 해서 정말 영재성 있고 과학자의 면모는 보이는데 뭐라면 지식적 측면에 그 말씀 진짜 맞는 준비가 말씀. 네, 맞는 말씀. 좀 약하지 않나. 네네. 아니, 이건 수업을 해보면 아는데, 화학 수업을 하러 왔을 때, 제가 화학 수업 막 하고 있을 때 보면, 제 반에 과거 애들이 상당히 많이 네, 들어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과거 어떤 시험 성적 이렇게 붙이고 막 애들하고 과거 애들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들 일반 고학생들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시험을 딱 치고 나면,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과거 애들이 당연히 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학교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냥 교육의 방식도 다르고. 제가 봤을 때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쭉 앉아서 이렇게 깊게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실험 위주의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초 부분이 조금 그렇죠.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거의 뭐 석사 박사급인데 진짜 그래요 정말. 이게 폭넓게 그 기본 지식을 많이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3학년에 가면서 이제 과학고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 애들 중에도 성적이 수능으로는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식이 많이 달라서 네, 진짜 좀 그런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 부분. 그리고 저 이거 질문하러 가는 게 2028 입시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도 유리해지겠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고 이제 서울 경기가 지금은 뭐 그렇다고 되게 불리했느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 경기는 많은 인프라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냥 수능에만 너무 제만 이렇게 몰두했다라는 거. 방향성을 분명히 방향성이 학종도 있고 이게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수능으로만 치중이 되다 보니까 이 유리한 걸 못 이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조금 바뀌어갖고 이 카드들이 전부 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구나라는 걸 좀 빨리 느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 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